100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아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이름 그대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의 네. 이 건설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멘토님께서 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이나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의 주거 생활을 위한 기업이고요. 또 아무래도 공기업인 만큼 그 출자금 전체를 정부가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기업 채용에는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NCS 채용이 좀 늘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NCS 기반 직무 설명서가 있고요. 우리 공기업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시면 네. 그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직무가 NCS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일반적으로 KSA라고 부르는데요. K는 난리지, 지식, S는 스킬, 기술, 그다음에 A는 애티튜드라고 해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네. 이 내용이 자기 소개서에 조금 잘 표현이 돼야지 또 채용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공공주거 행복을 실행하는 공기업이라 조금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떤 인재를 좀 찾고 있을까요? 이 인재상은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기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네. 소통과 창의, 우리 비슷하죠, 그죠? 네. 그리고 융합과 통찰로 미래를 개척하는 LH 패스파인더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사업관리직입니다. 사업관리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우리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서 채용을 하는데요. 네. 행정직은 또 다시 세 개로 나뉘어져서 경영사무, 사업관리, 재무회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중에서 사업관리인 거죠. 근데 이 사업관리직은 토지주택 사업을 전체를 기획을 하는 거, 뭐 토지 보상이나 뭐 주택에 관련된 어떤 관리나 부동산이나 동산 감정 평가하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 이것도 좀. 예, 우리 네. 필요한 지식으로는 토지나 어떤 주택에 관련된 법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식만 안다고 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적용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전반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요구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드립 커피 내리기, 오목입니다. 정말 드립이네요. 재하 씨는 애드립을 잘하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우리 보미 씨는 항상 애드립처럼 얼굴이 이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상한 말이에요? 네. 전공은요, 네. 경제학과와 부동산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네요. 멋있어요. 학점은 4.04점입니다. 예. 졸업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5점입니다. 자격증으로는요, 운전면허증 1종 보통, 그리고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증권 투자 상담사를 가지고 있네요. 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다 있어요. 있네요. 수상 경력으로는요, 교내 우수 튜터링, 거시 경제학 튜터링을 했고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 교내 커피 동아리, 그리고 취업 동아리,
경력으로는요, 할리스 커피에서 2개월간 커피 제조 및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경제학과 그리고 부동산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이 토지주택 공사 이 지원자라 그런지 좀 인상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없지 않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전공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눈에 띕니다. 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인상을 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재학생이라 약간 경력이나 약간 좀 그런 대내 활동 같은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멘토님은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 혹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지금 지원자 프로필을 한번 보면은요, 네. 대외 활동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금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커피 동아리, 네. 그다음에 커피숍에서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네. 경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그 자소서에 표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자격증이 이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네. 근데 이 정도 보면은 아직까지 재학생이니까 성실한 학생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좀 어려운 자격증인가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있는데 쉽지는 않고 법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특히 이 친구가 공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어요. 오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예, 역시나 뭐 지원 동기와 포부를 좀 묻고 있는데요. 이 공기업이니만큼 약간 사기업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사기업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그 NCS 기반 직무 설명서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NCS 기반 직무 설명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PDF 파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적절히 좀 써서 동기하고 포부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네. Live for honor. 명예를 위해 산다 이런 뜻인 네. 것 같은데 이 소제목만 봐서는 좀 어떤 내용을 썼을지 짐작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제목? 그렇죠. 우리 소제목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건데 소제목은 딱 읽었을 때 와닿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네. 또 소제목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로 작성을 썼죠. 했어요. 예. 영어로 쓴 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뭐 영어를 그죠. 안 써도 되지 네. 않나. 그러니까 맥락은 같아요. 내가 네. 이해가 되면은 돼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영어는 명확성이 떨어지고 전달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좀 명확한 단어 한국말을 써서 작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쵸. 또 제가 이 친구 자기소개서를 뒤에까지도 쭉 한번 훑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소제목을 쓴 것도 있고 쓰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거 통일성을 약간 아무래도 아하, 통일성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Live for honor.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를 현실에 응용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던 중 부동산 공부를 하고자 하여 부동산학 복수 전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막연하게 부동산학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학과 수업을 충실히 듣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 중 모든 국민의 주거 문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과 관련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을 위해 각종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학과 수업과 연관하여 주택 사업을 조사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과제를 하며 제 꿈을 이루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바람도 커져갔습니다. 입사 후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효율적인 토지주택 사업 기획을 통해 국민주거 복지 향상에 힘쓰고 싶습니다. 전공 지식과 1년의 교내 경험을 바탕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주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지원 동기나 포부를 전공과 잘 연결한 것 같지만 이 네. 소제목과의 연관성은 사실 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저 어떤 명예가 드러났나? 네, 예.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소제목하고 연관성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내용을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경제학을 전공했다, 전공을 응용하고 싶었다,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 주거 문제로 연결하게 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동기로서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예. 좋다. 네. 그런데 이제 포부 부분을 한번 보면은 효율적인 토지주택 사업 기획을 통해 이런 단어들 보면 이 친구가 홈페이지를 보기는 봤어요. 그 안에서 설립 목적에 있는 내용을 잘 썼고 네. 네. 국민 주거 복지 향상에 힘을 쓰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끼다 보니까 너무 명확히 베껴가지고 이게 문장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아하, 이런. 그러니까 이거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 괜찮아요. 예. 네. 그런데 부족한 게 국민 주거 복지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토지주택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진짜 고민을 한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하.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전공 지식과 교내에서의 어떤 경험으로 국민 주거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교내에서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교내의 어떤 경험하고 국민 주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부를 쓸 때에도 꼭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네.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와 마찬가지로 이 조직 안에서 하고 싶은 나의 비전이 네.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부터 시작해서 흘러가야 그게 논리 전개가 맞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소제목에서 이렇게 굳이 영어까지 썼는데 불구하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쉬운 글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무 경력 및 실적 등 경력 사항이나 다른 경험 및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사항의 경우 채용 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한 업무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경험 및 활동의 경우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기부 등 다양한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쌓은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어우, 굉장히 길어요. 오, 그러게요. 네. 근데 또 뭐 부가적으로 네. 질문이 또 있거든요. 한번 예. 또 볼게요. 2-1번. 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한 업무 또는 활동은 어떤 내용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2-2번.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나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2-3번. 해당 활동 경험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사 시 업무 수행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아유,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일단 최근에 공기업의 자기소개서가 좀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쓰도록 하게 하는데요. 네. NCS 기반 자기소개서의 특징으로 좀 봐도 될까요, 이게? 맞습니다. 일단 네. LCS 자체가 워낙에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진짜 노스펙, 스펙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는 게 지금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공기업 채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원 자격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원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뽑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자기소개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또는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입사하기 힘들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직무 관련 경험 또는 활동 내용. 대학교 수업 중 삼성동 전 한국전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제의 주 내용은 그 토지가 각 팀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마이스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 단지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2-2번. 본인이 맡았던 역할. 5명이 한 팀이 되었던 그 팀에서 저는 법률 및 수익성 분석과 마무리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배웠던 부동산 공법에 대한 전문성으로 수월하게 법률 분석을 하였고 경제학 전공을 살려 수익성 분석도 담당했습니다. 삼성동 전 한국전력 부지를 직접 방문한 후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팀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법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호텔, 아파트 단지 등 여러 아이디어 중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단지라는 아이디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이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과 수익성 역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물론 문화 콘텐츠 사업 동향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2-3번, 해당 경험이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줄 수 있는 도움. 이 경험을 통해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 물리적 요소는 물론 법적 요소와 외부적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홍보 방안도 팀워크를 통해 고민했기 때문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 후 사업 관리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게 강점이 있는 법률 지식과 부동산학 및 경제학 지식을 토대로 공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LH는 현재 8차까지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시명 아파트인 행복주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이번 활동에서 있었던 저의 사업 부지 분석, 법령 지식 활용 경험이 공사의 모든 업무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전공과 자격증을 충분히 활용해서 쓴 게 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나올 법한 그런 기업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간혹 잘 갖다 쓴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잘 쓴 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스펙이라는 내용만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공부할 때 알았던 그 내용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직무 중심인 거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학생이 놓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우리 NCS에서는요. 그 직무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직업 윤리,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2-2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 역할은 팀워크에서 일어나는 역할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전공, 내 경제학 전공을 살려서 뭐를 분석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역할이라고 하면은 여러 명이 했을 텐데 여기는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 활동 내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교류 안에서 있었던 능력들도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NCS 직업 기초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 팀과제 수행이나 단체 활동 시 타인이 말이나 글을 통해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고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의 경험이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떠한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고 대처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후 항목도 NCS 직업 기초를 묻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다른 공기업의 자기소개서도 이와 동일하다고 좀 봐야 할까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 공기업, 다른 공기업도 좀 이렇게 비슷한 항목들이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이게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하는 게 좋을까 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안에는 질문 자체에서 지금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팀 과제나 단체 활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개인이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죠. 조직에서는요.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그 안에서의 내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을 잘해요. 발표를 잘해요. 이 맥락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팀 안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해서 그 안에서 나는 이 공동체의 무언가를 좀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를 표현하기를 아직까지는 급급해 있어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했는지 우선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면서 애매할 수 있는 소제목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죠. 늘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서 나는 뭘 끌어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예, 결과가 항상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읽고 싶은 어떤 그런 동기만 여기서 부여를 해주는 것 그렇죠.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고 싶다라고 쓰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한번 어떻게 썼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단체 활동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도시재생 관련 팀 프로젝트를 4인 1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팀원과 친분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팀원이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 공부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올수록 결과를 내야 했기에 팀 모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팀원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저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그 팀원의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의 모임 일정과 그 팀원에게 가장 간단한 자료 조사를 맡겨서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서 편의를 배려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그 팀원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해진 한 명의 팀원을 배려하다 보면 네. 좀 다른 팀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너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럼요. 맞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그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 명의 어떤 그 윈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친구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텐데 또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문장 쓴 거 잠깐만 보시면 우리 첫 문장 잠깐만 보세요. 단체 활동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네. 문제를 재언급한 느낌이 들어서 굳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거에도 보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문장을 좀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뭐 중복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볼게요. 네. NCS 직업기초 대인관계 능력. 네. 일단은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시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경험과 함께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일로 곤란한 경험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주인공은 어떤 경험을 얘기할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기적의 막대 사탕. 막대 사탕 하나가 이제 어떻게 기적을 가져왔다는 건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아직 학생, 이제 재학생이에요. 그쵸. 이 지원자가 학생이어서 아마 소제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 네. 기적의 막대 사탕으로 이룬 무엇 그렇죠. 이렇게 네. 나와야죠. 이렇게 너무 예. 모호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의 막대 사탕.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상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석 관련 팀 프로젝트 중 학교 앞 음식점의 위치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팀에서 생각해낸 방법은 학교 정문에서 식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투표판을 만들고 학교 정문에 나갔지만 간단한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만족하는 만큼의 표본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점심을 먹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좋을까 고민한 끝에 다음 날에는 투표 시 막대 사탕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막대 사탕을 들고 나간 다음 날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충분한 표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탕은 작은 선물과 같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이 덕분에 원하는 바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분명히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활동 경험을 좀 대인관계 능력으로 연결한 건가 아닌가 어떻게 말하면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게요. 지금 잘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대인관계 능력,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거를 다 아직은 스펙을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큰 결과물을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막대사탕을 줘서 누군가는 스티커를 붙였지만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끌어냈다.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 여기도 마찬가지면은 지금 첫 문장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첫 문장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문장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제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아마 네. 재한 씨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소제목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저도 드러나죠.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냥 뭐랄까 아무거나 일단 던져놓는 것 같아요. 제목은 일단 쓰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 내용과의 연관성도 조금 부족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좀 뭔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잘 참고하는 건 물론 좋지만 좀 패러프레이징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대로 갖다 붙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같은 말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재한 씨는요? 저는요, 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는 많이 안 써봤는데 어디서 들은 건 많다고 들었는데 소제목 잘 썼어요.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래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따서 너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좀 알려야 돼. 근데 그거 그대로 갖다 쓴 거 보니까 너무 이 친구가 쓰는 게 이 회사에서 정말 내가 입사 지원서를 내는 느낌이 아니라 저 이렇게 열심히 잘 연습했고 연습한 대로의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딱 내는 느낌이라서 네. 진짜 입사 지원하는 마음이 좀 더 들 수 있게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피드백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두 분 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무조건. 네. 오늘은 두 분의 처방전을 제가 다 채택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소제목하고 연결하는 것도 맞고요. 또 실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네. 좀 객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NCS 직무 설명서를 충실히 살펴볼 것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금 살펴볼 요 학생도 보면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원하는 내용들이 표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대인관계 능력이다, 소통이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 명시해 놓은 정의가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내 경험을 끌어내고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NCS 기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는 네.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과 함께 해주실 임기만 대표, 강영규 네.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랑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꽃미남 토론어 최나건 학생, 그리고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한 씨, 네. 혹시 구포 세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여포만 들어봤지. 무슨 뭐예요? 뜻일 것 같아요?
구포, 9가지를 포기한다 뭐 이런 건가요, 설마? 네, 맞아요. 오,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한 방에 맞춰서 죄송해요. 예. 9가지나 포기했는데 네. 포기할 게 너무 많네요. 제가 3포 세대는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뭐 연애랑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네. 이런 거 흔히 이제 우리 나이 때 어른들 봤을 때 그게 네. 있었잖아요. 근데 9포 세대면은 시작하는 거에 벌써 6개가 더 추가된 건데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네, 알고 의미합니다. 있었어요. 네. 저, 네. 여기까지는 이 정도에? 좀 유명하죠. 그쵸. 네, 여기서 구포. 예. 뭘 더 포기해야 될까요, 민지 민지 학생 학생? 뭔지 알아요?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네. 슬픕니다. 먼저 뭐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아, 학업,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슬퍼지는데 예. 희망이랑 아이고. 뭐야, 선생님. 그런 거 버리지 마세요. 희망까지. 네, 그건 버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예. 마침내 건강까지 건강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 구포 세대입니다. 세상에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사실 슬프네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 가져보지도 못한 것이 많은데 벌써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네. 청춘은 사실 꽃이에요. 예. 근데 연애를 포기한다는 건 눈물의 앞을 가립니다. 두 학생은 혹시 연포인가요? 저는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았죠. 네. 다만 잡히지 않을 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지 학생은 혹시? 저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안 돼요. 아니에요. 포기한 거 포기하지 아니에요. 말아요. 네네, 그럼요. 그럼 둘이 서로를 안 포기해보는 건. 그죠, 그렇죠? 예, 그건 좀 그렇긴 해요. 네, 역시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 좀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실 참 어려운 건데요. 이 취준생에게 연애를 핫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아니, 저는 취준생 무조건 연애해야 된다 생각해요. 연애 첫 번째 네. 키워드 프리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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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프리티랑 뭐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뭘까요? 뭐죠? 합성어인가? 이것도 뭐 줄임말 아니야? 프리터. 프리한 사람들의 모임 아닌가요? 오. 터는요? 예, 터는요? 거기까지는 제 머리가 안 돼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네. 준비한 민지 학생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그러게요. 뭐예요? 뭔가요? 뭐 진짜 프리터죠? 궁금한데요. 네, 프리터족은 네. 자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프리와 맞네요. 근로자를 뜻하는 아르바이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직장을 채용해서 다니는 상태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네. 1987년에 일본의 고용정보회사인 리크루트사가 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회인 아르바이트를 지칭하는 말을 구인 잡지에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상용화된 단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민지 학생이 그 설명한 내용에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일본에서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기보다는 네. 이를 거부하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생계 수단으로 선택하면서 프리터족이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취업난을 겪는 20대, 30대, 예, 그리고 정리해고를 당하신 분들, 창업에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아르바이트나 해야지 해서 생긴 거고요. 사실 일본보다는 훨씬 더 시급이 낮죠. 그렇군요. 네, 요즘엔 달관 세대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달관 세대. 네, 지금 경기 침체랑 워낙 구직이 어려우니까 정규직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취준생들이 거기에 달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673명 중 85.6%가 네. 그 달관 세대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나건 학생은 이런 프리터죠. 그리고 달관 세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제 주변을 봐도 예전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네. 그냥 꼭 대기업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라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막 그런 안 좋은 슬픈 현실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취준생들이 좀 많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취준생의 연애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39,300원. 뭐죠? 홈쇼핑 뭐 가격도 아니고 그러게요. 39,300원. 9,300원. 뭐죠? 네, 39,300원은 대학생 1회 평균 데이트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 2회 평균이요. 1회, 네. 일회 평균. 그래서 알바 천국에서 조사한 네. 바에 따르면 네. 그 1인당 평균 데이트 비용이 남자는 44,500원, 여자는 34,100원으로
평균 39,300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네. 신기한 점은 네. 작년보다 이 데이트 비용이 평균적으로 12,000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취직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들 좀 돈을 아끼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44,500원이면은 학생들 뭐에 쓰죠? 일단 밥 먹는데 거의 한 2만 원, 그쵸? 그쵸? 들고 영화 보면 또 그쵸, 2만 원 들 거고. 그럼 사실 밥 먹고 영화만 보고 헤어지는 거네요? 그쵸, 거기에 커피 한잔 하고. 아니면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제 돈이 안 드는 그런 아, 데이트를 그렇죠. 하는 그런 거겠죠. 데이트들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재한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재한 네. 씨는 데이트할 때 평균 좀 네. 비용 얼마 정도 쓰세요? 4만 원 정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또 해요?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안 하세요? 뭐 해봤어요? 궁금해요. 아니, 예, 밥을 혹시 먹게 그러면 되면- 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쓰거나 얼마 밥- 정도 쓰는 남자를 만나봤어요? 많이 왜 쓰는 이러시죠? 남자. 네, 아닙니다. 네. 아니 밥을 먹으면 네. 이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간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39,300원은 좀 훌쩍 넘어갈 것 같거든요. 작은, 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은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와 시간과 조금 더 좋은 일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좋은 시간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영화도 비싸고 밥도 비싸고 커피값도 장난 아니고 그 외에 너무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 학생들 데이트는 네 뭐예요? 아, 저 같은 미안해요.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포기한 지 오래됐지만 더듬더듬 네. 기억을. 네,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네. 일단 전 각종 디저트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특히 좋아해요. 맛있죠. 맞아요. 그래서 각종 독특한 케이크를 파는 가게를 찾아다니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요. 또 먹었으니까 태워야죠. 네. 뭘 태워요? 칼로리를. 아, 칼로리를요. 깜짝이야. 아, 유변잔 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칼로리를. 제가 또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 아, 좋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리들을 걸어 다니는 데이트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도 마저 살펴볼까요? 네. 취준생의 연애 세 번째 키워드. 노량진. 이건 진짜 쉬운데요. 야, 마찬가지로. 이건 저도 왠지 알 것 같아요. 취준생 하면 네. 고시생들이 많잖아요. 노량진. 그래서 고시생들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시생들, 그렇죠. 노량진은 정말 고시 메카죠.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먹을 게 또 예. 싸요, 상당히. 엄청 싸고 많고 진짜로.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놀 것도 좀 많아요. 왜냐면 요즘 놀 게 오락실 많아요?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노량진에 오락실이 아직 좀 몇 개 남아 있어요. 아, 네. 진짜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네. 노량진 하면 뭐 많은 분들이 고시원. 고시원. 그리고 예, 공부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만남의 메카입니다. 왜요? 놀랬죠? 그러니까 뭐 노량진 하면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는 것도 많지만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제 서로 친해지잖아요. 정들죠, 네. 정도 들고 아이고. 또 강사도 보고 야. 남자는 여자도 보고 여자는 남자도 남자도 보고 보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가 갔다가 한두 달 지나면 점점. 점점 가까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그러다가 팔짱도 끼고 끼고. 시집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노량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 일단은 뭐 노량진은 가야겠네요. 민지 학생 노량진. 가볼까요? 네네. 아, 우리 뭐 나고라 학생도 그렇고. 가서 둘이 만나면 어떡해요? 아니, 미안해요. 민지 네. 학생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있어요? 혹시? 저는 공부하다가 이렇게 좀. 공부에만 집중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멋있어. 개인적인 경험은 없고요. 이것도 거짓말 탐지기 번호인가요? 오늘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학원에서 사람 만나본 적? 학원? 학원에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남원 학생은요? 나고라 학생. 저도 학원에서 사람 만나본 적은 없는데 없어요. 네네. 주변에 보면 꼭 있죠. 학원에 몇 커플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라든가. 네. 맞아요. 재수학원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 그렇죠. 아이, 너무 재밌다, 연예인이. 알겠습니다. 네, 공부는 해야겠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 마음은 가고 마음이 갈팡질팡 이런 취준생들 참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 배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취준진담 주제는요. 한창 사랑하고 싶은 나이의 취준생들의 마음을 대변을 했습니다.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다 대 아니다, 불가항력이다입니다. 불가항력인데. 예,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 취준 진담으로 들어온 사연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26세 남자 취준생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마음까지 천사인 4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신입생 때 만나 2년째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A가 Q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내가 이걸 왜 구해. 정말. 자기 보고 싶어요. 카톡. 우리 언제 만나요? 카톡. 자기 왜 연락이 없어? 카톡. 공부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게 뭐야. 공부 좀 하자 1분마다 카톡을 해.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그치? 아니 뭐가 오랜만이야. 이틀 만이잖아.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게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 그래. 이틀에 한 번 한두 시간 보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 그래도 공부는 집중이 중요하잖아. 좀 도와줘. 이럴 거면 헤어져. 공부랑 사겨. 왜 그래? 나 너 없으면 안 돼. 빨리 취업해서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잖아. 난 현재가 더 중요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보면 못 사겨. 지금도 죽겠는데 나야 공부야. 빨리 선택해. 빨리 취업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에 연애는 사치일까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여자친구라면 헤어지는 게 나아요. 조언까지. 네네. 이 무서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네. 나야 선택해! 그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네. 취업이나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로인데요. 네. 사랑 앞에서 갈등하는 건 어느 세대나 비슷하겠지만 현실 때문에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가장 많이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무자르 쓰셔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네. 특히 사랑은 한번 마음이 가면은 막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요.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나고 네. 또 그 사람 생각나면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럼요. 공부하러 탕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오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해보지 않아요. 상상할 뿐입니다. 네. 사랑. 우리 나건 학생 공감하나요? 그래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네. 네, 잘 그렇게 조율해서 만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지 학생은요? 학생은. 저도 뭐 딱히 보고 싶어서 스케줄을 망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멋있다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막 사랑이 너무 빠져서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도 있었는데 막 싸우거나 그러면 진짜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연애는 사치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연애는 취준생의 사치다. 팀 1분 발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준생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취업준비생이 동아리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는데 하물며 연애할 시간을 따로 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히 장래 계획을 짜는 사람의 경우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잘 생각해보고 여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계획을 짤 시간이 필요한데 남는 시간을 연애에 할애하다 보면 전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입니다. 무엇보다 연애는 사람을 귀찮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 벌써 그런 거로. 개인의 경험 아니까 개인의 경험. 네. 그런 남자를 만나가니까 그런 남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나온 이번에는 연애는 불가항력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단순히 사치다라고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연애가 사치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성에 대한 호감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런 감정들을 일부러 억누르고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앞날에 더 방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애를 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고민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불가항력이며 사치가 아닙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토론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랑이냐 취업이냐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민지 학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과거 스케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제가 대학 시절 가장 바빴던 주간입니다. 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저는 3학기 정도를
동아리 2개, 학회 1개, 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살았어요. 네네네. 이게 다 취업을 위한 발판이죠. 그래서 제 일주일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네네네. 월요일, 물론 월화수목금은 네. 아침과 오후에는 강의가 있고요. 있고. 월요일 저녁 학회, 네. 화요일 저녁 과제, 네. 수요일 저녁 스터디, 네. 목요일 저녁 동아리, 네. 금요일 저녁 팀플, 네. 토요일 저녁 봉사활동. 네네. 일요일은 뭐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네네네. 이렇게 일주일 살고 나면 일요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쓰러져 있고 싶어요. 아니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쓰러짐을 막 이렇게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막 주물러주고 주물러준대.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마도 막 해주고 이렇게 오늘 고생했어 너무나 힘들었지 막 이런 남자친구가 그런데 있다면. 또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쵸.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아.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추리한 모습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를 미국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런 기막힌 그쵸. 솔루션이네. 예, 예. 또 친구도 챙겨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또 애인만 만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일요일 날 친구도 보고 또 가끔 한국 들어온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모자란 휴일이야. 애인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없죠.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네. 다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취업도 때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취업 이 적정기에 취업을 하지 네네. 못하면 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사회적 루저로 남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네네. 우리는 취업할 때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하고 네네네. 네, 그리고 연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연애는 연애에는 때가 있는 거 있다고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예, 연애는 때묻지 않은 사랑. 조금 네네. 그래도 늦어도 네네. 충분히 아니 사실 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연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뭔가 때묻지 근데 않은 좋은 사랑. 곳에 직장인이 취업하는 아닌데 돈을 거는 벌지 않아요 서로가 막. 어렵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네.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렇군요. 자, 인생에 있어서도 네.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할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하에서는 네. 취준생들에게 취업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영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쵸. 자,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네. 취준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취준생은 취준생 사람입니다. 그렇죠. 취준생은 사람, 사람이죠. 취준생.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건 맞죠. 네. 그러면 사람은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정 부분은 저는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만약 우리는-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면 네. 사실 뭐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절제라는 게 가능하긴 하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감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발 변수도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타이밍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취업 준비생이 물론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이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직장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인은 이제 돈이 있어요. 네. 돈이 있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이상 네. 이때는 딱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서는 이때는 연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만능이지 않죠. 저는 그런 측면을 좀 더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네네. 그 연애에 때가 있다는 말은 저희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다닐 때는 맞아요. 대학 가면은 다 연애하면 된다. 연애한다고. 지금은 공부만 해라. 그쵸. 이런 말들 많이 듣고 그쵸. 대학 왔더니 또 네. 지금은 취업 준비해야 된다. 연애는 나중에 해라. 이런 말 네네. 듣습니다. 맞아요. 사실 연애할 때야말로 취준생들이야말로 가장 네. 풋풋하고 아름답게 그쵸, 연애를 그쵸.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합한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 있다면은 그 연애와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때에 불과하지 않고 일단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럼 하세요. 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저도 같은데 근데 제가 말이 없고 순진하고 자, 여기도 거짓말 탐지기요. 그렇군요. 네. 지금 최낙원 씨가 발언하신 걸 들으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네. 대학생활 내내 취업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네요. 취업 준비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인텐시브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대학 생활 내내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 생활에 연애를 하고 취업 준비 기간에 들어섰을 때 이게 만약에 불필요한 관계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나온 학생이죠. 사실 연애를 해서 네.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라면 연애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무조건 다른 걸로 낭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좀 더 한다든지 술도 마신다거나. 네, 술을 마신다든지 해봤구나 연애. 친구들을 더 만나고 네. 또 이제 친구들이 뭐 소개팅 한번 할래 이런 말에 혹해서 네. 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는 연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취준생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연애 관계와 지금 말씀해주신 다른 시간 낭비, 물론 저도 그런 시간 낭비 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 시간 낭비 일들과의 다른 점은 네. 내가 상대방한테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만나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되고 안 만나면 미안해지고. 근데 혹시 그러면 그거는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마음이 막 아닐 수도 만나고 있잖아요. 싶어지나요? 예. 막 미치고 싶고 막 예,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막 카톡하게 되고 이 여자처럼 돼요 정말로. 1분에 한 번씩 카톡하고 정말 예 와인데 카톡이 뭐 100개씩 있고 또는 보내게 되고 막 오히려 그런 네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 굉장히 행복하겠습니다만 취업에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되겠네요. 그래요. 취업 철저합니다. 네 정말 철저히 취업을 네. 떠난 사람군요.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네, 맞아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네네. 시기에 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네네. 시간, 혼자 카페 가고 싶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싶고,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그런데 연애를 하잖아요, 이 기간에. 예. 그러면 이 혼자만의 시간이 침범을 당하죠. 그 같이 가면요. 결혼에 대해서 예.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결혼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3년 차에서 4년 차 된 남편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저희 팀이지만 좀 독특한 사고. 민지 씨가. 근데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민지 학생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이요? 언행이 부리. 뭐야. 취준생이 왜 연애를. 오늘 뭐야. 저는, 네, 민지 씨만 믿고 이 토론에 나왔는데 참 독특하지 정말 않습니까? 반전이 있었네요. 참혹합니다. 참 참혹해. 독특한 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 학생 얼마나 됐어요? 저는 마지막 연애. 진행형. 한 3년 됐죠. 아, 진행형. 아.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사람 중이네. 그렇네. 아, 좋아요.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은 네.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되게 멋진 더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고 싶어요. 싶어서 예, 발전하게 그렇기 돼요. 때문에 더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외모 관리도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맞아요. 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연애하고 싶다. 말로 했나요? 대통 나오신 것 같아요. 말로 지금 했나요? 말로 나왔어요. 네. 머릿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1초 안에 말씀하지 않으면 아이고, 네. 거짓말 탐지 공격이 10번이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됐네요. 네. 진실만을 빠르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네. 나원 학생부터 질문을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컨설턴트님께서 그 취준생으로 돌아갔는데 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났다면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남자시군요. 꿈에 그리던 여성이 나타났다면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겠습니다. 남자라면 이게 진실입니다. 정도는. 남자라면 네, 네, 진실입니다. 예, 한 번 정도는 한번 진짜 정도는 내 마음을 도전해보겠습니다. 고백해볼 수 있지 하지만 않을까. 그 정신을 차리고 취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한 이번에는 관계라면. 네, 이번에는 민지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만약에 대표님의 자녀가 현재 취준생이라면 연애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환영한다. 환영한다. 자녀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예, 자녀. 내 딸이 연애를 막 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마음이 들어. 막 한다 해서 어폐가 있어서 막 한다는 이상하잖아요. 내 딸이. 저는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괜찮은 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네. 좋은 배우자감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통제할 수는 없고 네.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애인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다? 있는 게 좋다. 있다고 대답하는 게 것이 좋다. 예. 결과를 보겠습니다. 진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회가 이제 제정신이 됐다니까요. 제가 아니라 기회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사랑꾼, 사랑꾼.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애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그 애인도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친화력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어떤 친구를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허투루 사귈 수 없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삼성전자의 대외 담당 사장이셨던 박상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애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곧 결혼하겠구나.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 입장에서 봤을 땐 이왕이면 책임감을 가진 친구, 결혼하면 함부로 회사 못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준생의 연애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고된 취준 생활, 취준생들은 외롭습니다. 힘든 하루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고된 일주일 일과를 마치고 주말에 짬내에서 하는 데이트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내가 만약에 고된 취준 기간 끝에 서류 전형에 합격하게 되면 그 기쁨을 누구보다 먼저 나눌 수 있고 취준 기간에 엄청난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연애는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네, 나를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또 나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연애야말로 취준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민지 학생도. 그러면 연애는 사치다 팀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뭐든 하고 싶은 것에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고 준비할 것도 아주 많습니다. 강의도 가야 하고 동아리도 가야 하고 학회도 가야 하고 또 이제는 취업 준비 때문에 학원도 가야 하며 좀 준비할 점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쇼핑도 하고 싶고 혼자 영화도 보고 싶고 혼자 커피도 먹고 싶습니다. 게다가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싶은 마음도 다들 있잖아요. 애인만 만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 교수님들, 지인들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취준생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연애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제약당하게 됩니다. 취준생은 연애는 사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취준생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연애는 인류,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취업 전이든 후든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사랑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실 수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